이 방송은 BL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일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불편하신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뿅. 장르 문학 중 하나인 BL 작품과 그리고 BL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방송 그래도 BL입니다. 그래도 BL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망콧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오늘은 79번째 수다이고요.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 장신영님의 소설 적승입니다. 근황. 네. 배불러. 근황은 잘 먹었다. 치킨을 먹었다. 치킨 먹으면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었다. 로또 당첨을 꿈을 꾸었다. 그런 꿈을 잠시 꿨고요. 이거 댓글이 달렸어요. 네. 희한하게도 팟빵에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왠지 왜죠? 모르겠다. 좋아요만 늘은 거 아니에요? 구독자도 늘었잖아. 101명, 원래 101명 아니었잖아. 오, 진짜? 100명 넘었네? 응. 와, 몰라. 그런 거 몰라. 와 무섭다. 네, 늘었더라고요. 너무 무섭다. 왠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네. 저기 뭐지? 너무 무섭다. 미울님이랑 세람님이랑 다 보신다고. 저희 방송을 들으시나요? 들으셨더라고요. 네. 트위터에 올라왔는데. 죄송스럽네요. 민망하네요. 그냥 제가 보고 아무런 제스처를 안 취했죠. 리액션 하지 않았죠. 저는 그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이 불편해 하셨으면 어떡하지? 라고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네. 뭐 메일이나 뭐 제스처를 주세요. 뭘 해야 사인을 줘. 돼? 님들 사인을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런 네. 피드백 얘기. 하셔도 됩니다. 네네. 네.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올라간 방송은 수정 못하고. 이거는 되죠. 유튜브도 그냥 다시 올리면 되긴 해요. 그래요? 네, 어쨌든. 제가 편집을 다시 해야 되긴 하지만. QA를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건 내용을 너무 얘기했다, 뭐 이런 거.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건 너무 오해다. 이건 너무 잘라달라. 단데? 그런 거. 이런 거 네. 있으시면 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오이 뺀 김밥님. 나크연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하트가 4개 붙어 있고요. 정말 길게 녹화하셔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수고하셨어요. 들으면서 빵빵 터졌어요. 제가 느꼈던 답답한 부분들, 하는 부분들. 그렇군요. 똑같이 느껴주시니 정말 웃겼습니다. 손 닦는 모두가 비슷한 부분은 느낌이었나? 공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즐겁고 유쾌한 에피소드 감사합니다. 재밌게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꽉 찬 하트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많이 꽉 찼네요. 격발님이 다른 댓글을 댓글. 다셨는데 녹음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방송 퀄리티를 보면서 영혼을 갈아 넣은 게 느껴져요. 계다래님의 영혼이 많이 달렸죠.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포기는 하지 말고 존버해요. 장르 문학 중 하나는 이 세계에서 같이 즐길 주옥 같은 작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고맙게 듣고 있는 팬으로서 늘 응원합니다. 세 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이 네. 하고 계십니다. 네. 왜 그래요? 한 같이 분의 넘어가잖아요. 한 분의 영혼이 많이 갈려있죠. 네, 저는 영혼을 갈지 않았거든요. 저도 영혼까지는 아직 안 하는 것 이 같아요. 순간 갈아주시잖아요. 한 분이 갈고 있어요. 저는 헛소리를 조금 많이 갈아서.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분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염려, 걱정과 염려, 감사합니다. 오래 살아야 되는데. 저도 함께하고 있어요. 같이 해주셔서 저는 항상 감사하다고요. 네. 오래 살아야 되는데 요즘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빨리 죽을까봐 걱정이죠. 뭐라고요? 죽이지 아니야, 말아요. 오래 살까봐 걱정이야. 솔직히 요즘은 너무 오래 살까봐 병 있는 걱정이야. 상태로 오래 살까봐. 맞아. 무병장수 해야 되는데. 병이 없는 상태로 좀 나름 살면 괜찮은데 병이 있는 상태로 오래 살까봐.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리고 격발님. 갑자기 세 분의 최애작, 최애공, 최애수가 궁금해요. 제가 이쪽 장르에 발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요즘 살짝 벨태기가 오려는데 아니 색다른 벌써. 읽을 거리나 추천작이 궁금합니다. 최애작. 최작. 무덤작이 최애작이죠. 저는 아직도 그거죠? 네 깨진 깨진 거울. 거울입니다. 네. 그거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저는 한 개만 있을 수 있지? 크게 없어요. 왜지? 한 개만 있을 모르겠어. 수 있지. 라는 말이 웃기다. 아니 사진 이게 막 있는데? 뭐지? 그게 막 한 작품을 좀 이렇게 오래 물고 빨고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조아라 생활과 이북 생활과 네. 막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의 푹 빠져서 막 이렇게 그것만 미친 듯이 막
보고 이런 게 좀 적어진 것 같아. 그렇군요. 물론 시간이 없는 것도 커. 뭐, 혐생. 막 새로 재밌게, 유독 재밌게 읽었다 정도까지는 있지만, 무덤작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약간, 내가 책을 갖고 있다, 아니다가 좀 큰 것 같기도 해요, 저한테는. 좀. 실물책이 있냐 응. 없냐? 응. 이북은 근데 아무리 그러니까 막 요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약간. 아무래도 조금 이북 그런 시장 자체가 좀 이제 요즘은 잘 나가는 걸로 다 막 사람들이 쓰고, 네. 키워드나 그런 주제 같은, 주제라기보다는 키워드? 그런 게 좀 이제 잘 나갔던 키워드, 사람들이 많이 보는 키워드로 사람들이 쓰고, 그거 소비하고 막 이런 시장이 좀 돼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런 것도 있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마케팅이 크게 붙었군요. 거의 마케팅 싸움 아닐까? 그렇구나. 마케팅하고 기존에 조아라나 뭐 연재하던 곳에서 사람들이 읽었던 거가 뭐 평이 좋으면은 사람들이 보고 막 그런 시기니까. 물론 그 안에서도 잘 쓰는 분과 뭐 그런 거는 나눠지겠지만. 네.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별로 없군요.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무덤작이라고 딱 제가 말할 만한 거는 사실 많지는 않고. 개다리님은 많지 않아요? 네, 근데 너무 많아서. 저도 근데 거의 종이책이에요. 갖고 있는 것 중에. 아니면 너무 이북- 좋아서 사게 되지 않나요? 그 이북도 되게 좋은 작품들 많고 한데 약간 이북 뭐라고 말하기 미묘한데 어려워 뭐라고 말하기가. 저 일단 볼 때 재밌게 보는데 네.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런 게 많아요. 왜냐면은 근데 너무 많이 봐. 저번에 같은 소설을 종이책으로 본 거랑 이북 책으로 본 거랑 다르다 그랬잖아요. 좀 다르긴 한 것 네. 같아요. 그런 영향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주로 좋아하시는 작품, 개다리님은 주로 책에서 그런 게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추천해달래요. 벨태기가 오셨대요. 추천작이라. 저번에 개다리님도 벨태기 오지 않았어? 그때는 너무 현생이 힘들어서. 야근과 방송 준비와 모든 것이 방송은 장편이고 회사 일은 계속 야근이고 모든 것이 뒤범벅돼 있던 시절. 막 거기다가 또 저기 소설은 매운맛 막 엄청 센 거 봤더니 약간 모든 맛이 이렇게 무맛으로 느껴지고 그게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렇구나. 저희 다 방송한 것 중에 있잖아요. 거의 추천작이긴 해요. 그쵸, 알리페르, 네. 계령난신, 알리페르 마계 밖으로 한 괜찮지. 걸음, 솔티러스트 알리페르 재밌죠. 약간 이런 거. 저 그리고 수가 너무 구르긴 하지만. 스탠님 작품 되게 좋아해서 그것도 물론 다 종이책이지만 스탠님 작품 시리즈로 다 방송하고 싶은데 나는 말리지 않아. 그게 너무 대본을 편해졌잖아. 준비를 하려다가 계속 지금 밀리고 있어요. 너무 작가님. 근데 이제 스탠님 작품 하게 되면 개다리님도 괴롭지만 나도 괴로워져. 읽느라고. 저는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작가, 재밌었던 소설의 작가님의 다른 소설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저 얘기하시는 그렇게 그것도 해요. 좋죠. 저 도장 깨기처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좀 알려지지 않은 것들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순위권만 계속 보는 것보다 약간 순위권, 요즘 순위권에 있는 건 다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셔서 그런 걸 하셔도 그런 괜찮겠네요. 느낌이 있어. 음. 약간 물론 그분들이 못 쓰시는 건 아니고 잘 쓰시는 분들도 그럼요. 많긴 그중에 하지만 보석을 발견할 수도 있지. 그치만 약간 사실 이게 장사가 맞다 보니까 음. 이제 잘 나가는 키워드로 사람들이 글을 쓸 수밖에 읽게 되죠. 없잖아. 읽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약간 이렇게 변방의 어딘가에 재밌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단권짜리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막 이게 또 추천을 막 드리기도 애매한 게 취향이 내가 너무 취향인데 아닐 봤는데 수도 있으니까. 이건 너무 세다. 너무 심심하다 이럴 수도 있어서 네. 음. 그냥 저는 단권짜리 이것저것 보시면 잔잔한 거 좋아하시면 벨트기. 리디북스의 리디의 연재 그러니까 천사의 추천이 송곳니 있거든요. 읽어주세요. 뭐야? 갑자기 안 할 것처럼 영업하고 하더니 있어.
그랬구나. 묘한데. 아무튼, 여튼 약간 그렇습니다. 취향이라는 게. 그래서 추천은 그냥 저희가 방송하면서 이거 재밌었어요. 저거 뭐 그러니까 그 원래 방송 작년까지는 추천작도 따로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안 하긴 하는데 어차피 추천작을 다 방송하기 때문이지. 네. 이게 추천작이기 때문이지. 그렇죠. 근데 추천을 하라고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정말 성향이 너무 취향이라는 달라서 게 안 맞으실까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거절합니다. 저같이 막 아무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근친이 아닌 이상 잘 보는 인간이 아닌 이상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으면 근친이 그쵸. 좀 힘들어서 근데 그거 말고는 다 잘 보잖아요. 그거 빼고는 다 잘 보죠. 작가님 소개해주세요. 작가님은 네, 장신영님 이름인 줄. 맞아요. 이분도 굉장히 본명이에요? 아니 그건 모르겠죠. 얘 뭐야? 근데 되게 오래 그냥 네. 연재를 오래 하셨지. 제가 찾은 작품만은 딱 요거밖에 없긴 한데 네. 2004년에 되게 오래됐죠? 저게라고 이제 그게 1권 2004년이고 네. 2, 3권은 2006년. 그래서 강공, 강수, 오해물, 뭐 복수의 미친 공, 애증, 뭐 해피엔딩, 노비, 서자, 자객, 무인, 시대물 뭐 이렇게 써있고요. 네. 자긍심 높은 원명국 최고의 명문 귀족 장서희와 네. 서자 출신의 자객 진사영의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뭐야? 굉장히 기계적이었는데. 왜 그렇게 읽는 거지? 그리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궁. 네. 이게 되게 유명한 작품이고 드시가 있어요. 네. 2010년에 재판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이에 텀이 있네. 정확히 어떤 잘 모르겠고 네. 어쨌든 그때 애담이라고 궁외전이 있는데 그걸 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게 적승. 네. 네. 이군요. 14년에 1권이 나왔고 네. 17년에 2권, 19년에 3권 내셨었고 네. 올해 상반기 재판 예정이에요. 3년마다 한 번씩. 참고로 저는 재판되면 살 겁니다. 아, 네. 재밌어요. 이거 재밌고 아마 키엠님이랑 같이 보통 합배송을 하는데 네. 리퀴엠 외전 추가 외전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거 같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리퀴엠은 재밌나요? 근친입니다. 아, 부자 근친입니다. 자부 예. 아닙니다. 예. 제가 처음 본 근친물이라서 저는 근친을 못 보는 줄 알고 봤다가 나에 대해서 볼수 확인하고 있었구나. 말았다. 생각보다 볼만하다. 라고 깨달은 작품이었죠.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막 둘이 사랑에 빠져서 해피엔딩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물론 이제 외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외전 되게 많아가지고 완전 해피엔딩은 아니고 약간 열린 결말 느낌이에요? 공은 집착 관공인데 수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가는 걸 알지만 괴로워해요. 굉장히 모럴이 있는 애라서. 재밌게 보겠는데, 나도? 그래서 재밌는 거지. 납득 가능한 완결인걸? 유수는 안 된다고 계속 이러서 도망가고 막 이러는 내용이라서 네. 네 그랬고요. 오늘 할 작품 키워드는 네. 동양 판타지 영혼 이동물 궁중물입니다. 네. 예전에 우리 그 영혼이 동물 한번 했을 때, 동양 판타지 영혼이 동물. 그때 얘기했던 거죠, 이거? 그러지 않았어요? 뭐였죠? 가물가물. 그때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 했나? 적은 추천은 했던 것 같은데. 추천을 했었어. 추천작으로 했던 것 네네. 17회 방송 도원화무경 상편 추천작으로 이야기했었네요. 그래서 이 적승이 이제 인연을 맺는 붉은 끈이란 뜻이고 네. 작품의 핵심 단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이게 전작 궁에서 공이 수를 하얀나비라고 부르거든요. 네. 저는 이제 궁을 진짜 드시부터 듣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저 되게 이렇게 폴인해가지고 빠져들었어. 약간 대사를 거의 외울 정도로 들었었는데 아. 여기서는 공이 수를 검은 고양이라고 부르고요. 약간 그런 걸 작가님 좋아하시는구나. 네, 약간 그런 뭐지? 애칭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 느낌이라 해야 되나? 물론 이제 다른 작품을 못 읽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데 오글거린다는 의견이 있긴 있었어요. 네. 네, 그거 근데 저는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일본에서. 네.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공이 집사가 되는 공 같았거든요. 집사가 됐다가 약간 보호자. 반대 그런 집 나가는 길냥이 잡아서 집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불쌍하다. 집사가 되려 했으나 주인에게 항상 끌려다니는 집사 그런- 그렇죠. 주인이 그게 고양이지. 맞죠. 집사죠. 그렇게 되는 바람직한 네. 집사죠.
그리고 느낌이었어. 또 이제 공허메이신 분은 네. 공이 너무 수 덕후의 팔불출이라서 약간 불호라는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 서로 사랑하는 건데?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재밌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이 황후 사이에 애가 있어요. 네. 이게 근데 막 그렇게 사랑해서 그게 아니고 네. 절친 느낌이에요. 전략과 우정과 막 그런 게 네, 필요에 의한 그냥 서로가 서로를 필요해서 네. 우리는 이 관계로 가자. 오케이. 콜. 네. 너 좋고 나 좋고다. 그렇게 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애가 있어? 싫어?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와이프가 있는데 바람 피는거나 막 이런 느낌은 아니니까 네. 그냥 그런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드리려는 거고 중간에 보다 보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라 간의 그런 정쟁이나 이제 그런 얘기 계속 나와요. 네. 뭐 이 나라랑 이 나라랑 뭐 이렇게 어떤 정치적으로 엮여 있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또 설화랑 겹쳐 있고 그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돼 있어서 스케일도 좀 크고 또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해요. 저는 초반에 이게 막 그 무슨 색깔이요? 나라가 무슨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무슨 족이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막 되게 복잡하긴 했는데 아. 그게 이제 공수얘기 집중을 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무르르듯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아 뭔지 알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거라서 또 초반에 어렵다고 이렇게 패스하지 외면하지 말라는 않았다. 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약간 초반에는 그거 생각하면 돼.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한국을 생각하면 돼. 아, 강국 사이에 껴있는 너무 슬픈데? 진짜 안타까워 보면서 와 우리나라 보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진짜 불쌍하다. 이거는 외교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봤지. 그래서 줄거리는 네. 주인수인 이경은 연나라의 왕이에요. 네, 시작부터 왕입니다. 그리고 좋다. 무덤덤하고 무심한 성격. 네. 단정한 용모에 장신의 마른 체구를 가졌고 네. 말랐지만 몸이 병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옛날에 암살자로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정적들을 죽이고 막 그런 일을 계속 했던 거지. 그리고 연령은 30대 중반. 이게 계산하면 35살이고요. 네. 절체 정확한데, 30대. 그렇네. 아무튼 정말 30대 중반. 정말 30대 가운데. 정말. 그렇네. 절체절명 위기에서도 한치 흐트러짐이 없는 네. 그 절도 훌륭한. 있는 무인과 기계 높은 선비의 모습을 동시에 연상시킨다고 하고 대단하네요. 5번째 왕자였으나 선조가 어미의 정조를 의심해서 아, 수가 이제 백정의 길을 걸어요.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막 그게 뒤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이제 암살자로서 이제 굴렀던 과거가 있고 이제 10살 때 무슨 암살자를 키우는 섬으로 던져져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열심히 굴렀죠. 막 살아온 나무껍질 거지. 캐먹으면서 살려고 노력을 열심히 한 거지. 단련이 아니고 구름. 그리고 후계 없이 이제 선왕이 돌아가셨을 때 승아. 동생이 이인을 제외하고 형제들을 모두 죽여요. 죽여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고 네. 그래서 키워드가 좀 깁니다. 너무 많아. 이 작가님이 써놓은 건 이거예요. 팔자 산업수, 공이 황제인 줄 모르수, 공에게 약점 접혀 첫방 당했수. 스토리 아닌가? 무덤덤수, 무심수, 만만찬수. 스토리를 설명해 놓으셨는데? 얼굴보단 손과 목소리 약하수. 연예계 돌아가야 하는 수. 폭군을 끌어내려고 진의 인질로 끌려온 왕세제를 왕위에 올려야 하나. 길어. 사나이 수. 이거 스토리인데? 스토리 요약본 아닙니까? 뺄까요? 아니야, 작가님이 아니, 뭐, 쓰신 거니까. 작가님이 쓴 거. 광고에 있었습니다. 네. 공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헷갈리수. 공 입장에서 뭐 이런 게 다 있수. 강단 있수.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왕이었수, 미남수, 그리고 곧 미인수가 되고요. 안정수, 무심수, 곧 미인수. 팔자기관수, 네. 과거이수. 네. 그냥 성장하자에 그렇다는 얘기고, 강단이수, 능력수, 강강약약수, 순정수, 연상수, 남색가수, 약간 제 느낌의 마성의 게이수. 마성이. 모두가 얘를 좋아합니다. 네. 네. 악역 훌륭하네요. 빼고 다 좋아. 약간- 악역도 좋아하지. 인간적으로 괜찮았나 봐. 사람이 되게 괜찮은 매력이 사람이에요. 있나 봐요. 그래서 연나라는 네.
가뭄이 되게 심하게 와서 이게 친한파라 그래서 한 나라에 이제 그러니까 친일파, 친중파처럼 네. 친한파 세력이 있는데 왕이 정치를 못해서 지금 이꼬라지다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왕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물타기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약간 찌라시랑 막 네.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그래서 비도 안 온다. 막. 그래서 이제 하늘이 연나라는 한 나라의 부마국으로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기득권층 대부분이 한을 섬긴대요. 친한파.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제 자주성을 잃은 지 오래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거의 속국 라이 느낌이구나. 조선시대. 왜요? 그리고 이제 그 기득권층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많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수는 외교를 진짜 잘해가지고 네. 이게 진나라랑 또 교통을 줄을 해요. 잘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 둘 사이에 실리를 챙기면서 견제를 하는. 전쟁 난다고 해서 한 나라가 야 너네 파병해줘 했을 때 알아서 파병할게 하고 이제 파병을 해놓고 진한테는 아 우리 그냥 외교를 잘하는 거네. 그냥 데리고 올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항복시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양쪽한테 이득이 되게 하는 양쪽한테 이렇게 밉보이지 않는 그 되게 잘하는 왕인데 네. 귀족들이 문제였지. 어쨌든 가뭄 때문에 이제 수가 민심을 잃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진제국의 황제 진해운이 나오는데 얘가 주인공이고요. 네. 진나라 황제, 정치 구단의 절세미인이고 갖고 싶은 거 어떻게든 가져야 직성이 풀린 성격으로 아, 협박과 협상의 달인이나 피곤하다. 누나나 깜빡하지 않고 사람을 속인 뭐 네. 그런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고 반인반신이고요. 비바람을 부릴 줄 알고 물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 네. 마치 청룡 판타지. 청룡 형우 막 이런 그래서 염력, 치유술을 쓸 줄 알고 네. 채찍을 주무기로 써요. 그래서 이제 얘가 약간 변태여가지고 살가죽 찢는 소리 듣는 걸 좋아해서 채찍 쓰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얘도 광고 키워드가 엄청 깁니다. 각오하시고 정치 구단공, 절세 미인공, 반인반신공, 그런데도 신에게 불경하공, 시시한 건 실콩, 유의에 죽고 살공, 살가죽 찢는 소리를 좋아하공, 가학적 기질이 있공, 이경이 반려인 줄 알고 짝사랑했공, 수한정 나름 순정공, 이경이 죽어서 상실했공, 수에게 신분을 숨기공, 오 많아 수를 고양이 취급하공, 생김새는 다른데 수에게서 어째 이경의 분위기가 나는 것 같공, 너무 스토리 설명인데 구구절절한데 걸핏하면 수의 이래도 옷을 되는 건가? 찢공. 이 정도까지 설명해도 되는가 이러셔도 됩니까? 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작가님이 해요. 쓰신 거잖아요. 작가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무 스토리 설명이긴 하지만 네, 약간 광고가 네. 좀 구구절절 안 하면 네. 아, 안 볼 뭐라고 거다? 하는 분이 있어요. 왜 나는 거기 이거 얘기 안 이거 했냐. 믿고 샀는데 아. 얘기가 다르지 않나 맞아. 딴소리 막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맞지? 어쨌든 네. 한 영혼에게 2번 반한 공, 손과 목소리가 아름답공, 스토커공, 뒷글 쩔공. 아, 그리고 제가 붙인 키워드는 황제공, 반인반신공, 절세미인공, 복흑공, 세디스트공, 집착공, 덕후공, 수완정 다정공, 짝사랑공, 헌신공, 나름 후회공입니다. 네. 후회하는군요. 네. 후회는 좋지 네. 그래서 공은 수랑 2번 만난 적이 있어요. 네. 네. 이제 그때 수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시작할 때쯤에 쉽게 빼앗기네요. 네. 무심한 수가 어딘지 빼앗지도 모르게 않았는데. 사람을 들끓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혼자 느낀 거죠. 이렇게 써 있었고요. 네. 네, 바의 냄새가 좀 나요. 네. 어쨌든 공은 그래서 수를 위해서 이게 무령의 능력이 있어요. 반인반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연에 비를 내려요. 아니 내 님이 힘들다고? 야 그러면은 내가 비 내려줘야겠다 내가 도와줄게요. 막 이러면서. 가서 비를 잠깐 내려주고 네. 예. 근데 무령이라는 신의 힘을 받아서 쓰는데 네. 이게 경족의 수호신이고 강하고 아름다운 신이지만 전쟁의 신이고 광포화돼요. 그래서 이게 능력을 과하게 쓰면 눈이 남자색으로 바뀌면서 폭주 상태가 되고 이걸 잠재우려면 인간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빡세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황제 중에 반인반신인 건 대륙에서 역대 4번째라고 하고요. 국내에선 극비예요. 아는 사람이 거의 아, 없고. 비밀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공을 보좌하는 단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네. 단현은 18살에 청운의 뜻을 품고 조정에 출사했어요. 근데 얘가 공을 보고 너무 이쁜 거지. 아, 그래서 황녀라 착각을 반했군. 해서 네, 수작을 부렸다가 공에게 코가 깨인 인물입니다. 똑똑하지만 당했군요. 그쵸. 건졌다. 얼빠라서 당했죠. 네. 그래서 공이 이제 사람을 낚았다 능력을 썼으니까 네. 피가 담긴 사발을 드릴까요? 라고 여쭸는데 그때 마침 이제 숙부인 정왕이 자객을
보낸 거예요. 네. 저 공- 필요하면 되겠다. 아, 그쵸. 그래서 그거를 맛있게 공을 한 양념했지. 손으로 얘를 이제 죽인 후에 살아있는 자 중에 한 명을 골라서 마셨죠. 재물이 들어왔네. 야, 죽은 피보단 산 피가 맛있어 이러면서 맞아. 신선한 피. 꼴깍꼴깍 벌컥벌컥. 숙성된 거보다 활이지 막 이런 느낌. 그랬는데 이제 잔인한 연나라에서 네. 그 이인이 수의 이제 동생이죠. 걔가 이제 모반을 일으켜서 아. 수가 폐위가 돼요. 그리고 별궁의 유폐가 되는데 네. 약간 스토리가 갑자기 확확 네, 네. 네.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수가 왕에 오른 지 15년째인 해란 말이에요. 오래된 거네? 15년이면? 그쵸. 열심히 아직 후사도 없는데. 남색가라 아니, 왜 후사가 벌써 없습니다. 후사가?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리고 일이 바빠가지고 굳이 이제 여자랑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도 안 했어. 호사가 제일 중요한 왕비 일이네. 물론- 있지 않았어요? 왕비 있었나? 근데 왕비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비중이 근데 적어서. 애인이 있긴 있었어요. 남자 애인이 있었죠. 남자 애인이 있긴 있었는데 후사에 그렇게 급하게 신경 안 썼어. 나는 할 일이 너무 많다. 내가 아니면 다른 애가 하면 돼. 약간 이런 느낌. 나 아니면 뭐 저기 동생도 있고 아. 왕세제도 있고 막 그런데 뭐하러 내가 애를 낳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어쨌든 수가 갇히자마자 비가 내린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뭐야? 아니 걔가 타이밍이 걔가, 너무 안 좋았어. 어? 근데 이제 수는 어쨌든 자기가 갇히긴 했지만 진짜 기분 더러웠겠다. 아니에요. 오히려 아니에요? 백성들이 수는 좋아했어. 백성들의 기갈이 내 해결됐구나. 내 백성들이 이제 그래도 물을 마실 수 있게 됐구나. 진짜 그래서 착하다. 되게 안돌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자기는 어쨌든 자기가 정치를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그냥 기다리면 내가 복권되겠지. 제대로 한 게 밝혀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런. 근데 이제 그리고 이인이 이제 뭐 그게 아니어도 내가 죽어도 내 아우가 정치를 잘하면 괜찮다 이런 마인드야. 맞아 이 맞아. 나이브한 녀석. 그랬는데 하지만 전혀 아니었다. 그랬는데 그 동생인 이인이 백령을 호위로 데리고 단둘이 이제 왔는데 이인이 왔을 때 이제 수가 한치 흐트러짐도 없이 갇혀 있는데 절도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 이인은 수를 보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는 수가 이성을 잃는 모습을 볼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쨌든 그 수를 폐위하자마자 다음날 즉위식을 바로 올리고 신앙파를 숙청을 했대요. 대단하다. 그래갖고 이제 그 원래는 형제들을 다 죽였었는데 네. 이인이 그때 4살이라서 살려놨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인의 어미가 이제 신분이 좀 낮은 신분이라 네. 뒷배가 없으니까 얘는 이제 뭐 상관없겠다 싶어가지고 놔뒀던 건데 얘가 이제 구신 세력이랑 결탁을 해서 모반을 일으켰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인이 수한테 억울하냐고 물어봤는데 수는 검으로 일어난 자 검으로 망한다 하였다 하면서 나도 언젠간 이렇게 될 것 같았어. 그래서 뭐 별로 안 억울해 이게 내가 얘기를 했던 해요. 거 나도 받는 건데 뭐 이런 우와, 느낌. 대단하다. 그러면서 멘탈 쩐다. 그래서 이인한테 옥자가 탑이 난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지금- 어차피 나 내려가면 네가 왕 됐을 건데 맞아. 이렇게 빨리 나를 할 필요 이렇게 있겠냐. 했을 필요가 있었냐 이랬는데 그게 근데 이제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수는 이인한테 너 지금 나라를 전화의 위험에 빠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이 세계관에 이 대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진이랑 한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강대국 네. 이 진으로 한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이제 진성강을 경계로 북과 남으로 각각 이제 정족이랑 경족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데 300년 전에 정족이 대륙의 패권을 가지면서 한이란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갖고 통치를 하는데 경족은 진나라를 세워요. 그때. 네. 그리고 이제 연나라는 청족을 기반으로 한 나라고 어쨌든 한나라랑 인접해 있단 말이에요. 삼국시대네요. 그런가? 나라가 그렇죠. 세 개니까요. 근데 백제 고구려 있으면 약간 거기에 그 밑에 이제 가야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작게 보면 그런 느낌. 주변에 이제 쬐깐한 나라들도 계속 있는데 네. 큰 나라는 큰 나라는 세 한하고 개. 진이었던 거야. 아, 연은 이렇게 한하고 진의 사이에? 이 사이에 작게 되게 있어. 접경 지역쯤에 뭔가 이렇게 주요한 요충지에 딱 박혀 있는 애인 거지. 고래 같은 나라가 2개 있고 오리는 새우 나라예요. 안타깝네요. 아까 말했다시피 중국과 미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네. 좋다. 네. 그래서 이제 한나라가 경족이 연나라를 세우게 도와주고 부마국으로 삼아가지고 정치적으로 간섭을 하려고 하는데 수가 이제 왕위에 오른 다음부터는 한나라가 진나라에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가 반한 자주 개혁을 펼쳐서 네. 멋있다. 멋있어.
두 제국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추구를 했고요. 밀당을 열심히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조정이 각각 친진파, 친한파 이렇게 조정이 양분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진짜 잘해야겠다. 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잘못 판단하면. 그쵸. 큰일 나죠. 지금보다 더 심각하지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전쟁이니까. 없어질 수도 있겠는데, 나라가? 그쵸. 밀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왕을 따르는 세력이랑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누는데 네. 한편 진나라는 충성 맹세를 하는 주변국에는 관대하고 아닌 경우는 이제 무력으로 다 굴복을 시킨 거예요. 너네 조공 바치면 내가 오케이 할게. 이러면서. 근데 연나라는 한 나라의 부마국이니까 네. 충성 맹약을 이제 못한 상황이었고 네. 그럼에도 이제 수가 이제 외교를 되게 잘하니까 열심히 했어요. 쏙쏙 빠져나갔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맹약을 딱히 받아내진 않았대요. 근데 이제 이인이 모반을 일으켰고 진을 적대하는 친한파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에서 칠명분이 생기잖아요. 맞아. 이제 쓸어도 되겠다. 응. 그래서 나라가 위태로워질 거를 알고 수는 이제 어쨌든 자기는 남색가니까 후사도 없고 이인이 다음 왕을 되면 되는데 얘가 왜 모반을 일으켰지? 저 이해가 안 간 거지. 어쨌든 어차피 너 가만히 있어도 왕 될 텐데. 입만 벌리고 있어도 되는데. 그래. 떨어질 그래갖고 텐데. 근데 이인이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던 게 네. 기다리기 싫었다고. 내가 기다리면 형님을 못 가진다고. 그래서 형님을 오를 수 없는 나무라면 베어서라도 가지기로 결심을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갑자기? 거죠.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못 나는 알아듣다가 너를 사랑했다. 뭐선 소리고. 사랑을 했다 이거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친동생인 이인이 자기한테 욕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군사를 일으킨 걸 알고는 빡이 쳤죠. 그래서 수가 이인의 아니, 이런 뺨을 것 때문에 나라를 위험에 빠뜨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키우고 그러니까 내가 꽃에 물 주고 내가 가지치기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이쁘게 갖고 왔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내 뒤통수를 쳐가면서 이걸 한다고? 머리를 얼마나 쥐어짜면서 한 건데. 그러니까 그래갖고 야 정신 차리라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뺨을 막 때렸는데 이인이 난 백성들 따위 이해하고 싶은 마음 없다. 아이고. 나한테 중요한 형님뿐이라고 아이고, 정신 차려라. 노답이었죠. 그쵸. 이제 노답이죠. 그러면서 이제 수의 과거가 조금 나오는데 네. 이제 수가 10살에 어머니를 잃자마자 부왕의 명령으로 섬에 갇혀서 이제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지옥 같은 훈련을 다 받아 견뎠고 네. 살수로 살았어요. 근데 형제들이 갑자기 수를 배트맨이 생각나네요. 배트맨? 배트맨 뭔가 감옥에서 배트맨 리턴 비긴스? 비긴즈? 그런가? 뭐 여튼 비긴즈에서 열심히 형제는 없었지만 훈련을 받았죠. 닌자 훈련을 받았지. 닌자 훈련. 닌자들. 왜 그- 티벳인데 닌자인가? 그러니까. 콰이곤 아저씨한테. 그 외국인한테 닌자 수업을 받았지. 닌자인데 왜 다 백인인가? 어쨌든 미안해요. 형제들이 수를 사냥개로 부리려고 했고요. 네. 수는 이제 그때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왕위에 오른 거예요. 하기 친 거지. 나는 아버지 사냥개 노릇하는 것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형제들을 또 나를 이것들이 졸로 나를 알고 호구로 알아? 내가 아버지 하지 명령 않겠다. 듣는다고 형제들도 나를 괴로한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수가 밑바닥 구르면서 백성들을 되게 가까이서 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갖고 나라에 이제 썩을 걸 다 제거하겠다 이러면서 15년간 되게 열심히 가꿨죠. 네. 그랬는데 이 미친 또라이가 이제 왕이 된다 그러니까 수는 어이가 없었던 거지. 네. 네, 그래서 사랑에 미친 자. 뭐 자기가 나라를 가져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도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나라를 갖겠대. 형이 이게 좋아서. 무슨 개소리야. 너무 싫겠다. 정이 뚝 떨어진다. 있던 적도 없어지겠다. 그래서 수가 미쳤냐고 이러니까 이인이 맞지. 맞다 나 미쳤다 이러면서 형님한테 어떻게 알았어? 미쳤다. 그러면서 어떻게 알았지? 형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내일 다시 오겠다 이러고 나갔어요. 네. 근데 이인이랑 같이 들어온 백령이 안 나가고 남아 있었는데 백령은 원래 수의 정인이었고요. 궁궐 수비 대장이었어요. 근데 통수를 때린 거고요. 수가 이제 뭐야, 연인이 배신한 거예요? 네, 그래서 동생 편에 붙은 거야? 그쵸. 그래서 수가 할 말이 있냐 물어봤더니 백령이 자기는 처음부터 수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난 배신한 적이 없다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었지. 그러면서 많이 아픈 아이구나. 수의 눈에 들려고 억지로 수가 좋아하는 거를 배우고 좋아하는 척을 했다. 그러면서 남색도 역겨웠다. 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상처다.
근데 그게 더 충격이겠는데? 그러면서 이 수를 새끼가? 왕위에서 끌어내려고 다 견뎠다. 왠 줄 아냐 물어봐요. 근데 수는 어차피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난 궁금한데? 얘는 안 궁금한가? 수는 안 궁금했어요. 수는 별로. 얘는 이제 어차피 무심한 나를 배신 때리내고 그냥 그걸로 끝인 약간 거지. 칼 같은 사람인 거야. 배신 때리면 끝인 거야. 이 무심한 사람. 수가 그래서 이제 원한이 있다면 복수할 자격이 있긴 하다. 자기 마음을 기만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 방식은 용서가 안 됐고 수는 할 말이 없으면 물러가라 그래요. 뒤로 호박씨를 열심히 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나쁜 수가 너무 단호하니까 백령은 결국 갔고요. 이제 혼자 남아가지고 생각을 정리를 하는데 이게 분명히 이인이 냅두려고 해도 친한파인 애들이 수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유배를 당해도 유배지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유배지에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15년이나 애정을 들여서 15년이면 애를 키웠어 애를. 5개월을 키워도 아깝다고. 근데 15년이니까 이제 이렇게 망하게 둘 순 없었지. 그래갖고 그 정변이 벌어진 날에 비밀 장소에서 꺼내온 어떤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수가. 근데 이 반지는 법렵이라는 사람이 준 건데 위급할 때 꺼내라고 줬단 말이에요. 마법 보호구.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 수가 16살 때 범협을 만났던 사람이고 네. 이제 책 사고 흑예술사예요. 예언가기도 하고. 주술사. 그래서 법렵이 수한테 왕이 된다 예언을 해서 진짜 왕이 됐고 법렵이 죽을 때 수한테 이걸 주면서 네. 훗날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수의 마지막 길을 제시해 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마지막이라니까 슬프다. 이게 마지막인가? 과연 마지막일까요? 그래서 거기 당신을 이제 도와드릴 겁니다. 예, 이러면서 반지랑 서찰에 사용법이 있었는데 네. 검지에 피를 내서 반지를 끼니까 반지가 피를 흡수하고 그때부터 투명한 반지 알이 붉은 빛이 됐어요. 오. 근데 이게 그 진화했어. 자체가 계약이라서 네. 그러니까 기속이 된 거지. 네. 그쵸. 기속. 깰 수 없어. 귀속템. 어. 계기템. 현질인데 좋은 거잖아. 캐삭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그럼. 않는. 어쨌든 당사자 외엔 반지가 안 보여서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고요. 좋네요. 그리고 서찰의 경고에는 법렵이 안배한 마지막 길은 수의 뜻에 반할 수 있고 한번 힘을 쓰면 다시 돌이킬 수 없으며 그건 뭐. 살수록 살 때보다 더 혹독한 시련이 닥칠 거라고. 아 뭐야 저주를 해야 하지만 저주를 그것을 해. 이겨내면 광명을 당신을 본래 자리로 본래 운명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네, 그렇게 써 있었죠. 그래서 수는 근데 어쨌든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밖에 안 남았어. 그치. 그래갖고 써진 대로 붉은 네. 알을 깨트려서 봉인을 풀었더니 네. 붉은 빛의 안개가 가득 찬 거예요. 네. 그리고 반지는 사라져 버렸고, 어? 진짜? 네, 그리고 이제 나갔더니 이게 이렇게 사람한테만 영향이 있는데 사람이 다 시간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수가 이제 그러니까 설명서에는 설명서라기가 너무 웃긴다. 설명서에는 한 시즌만 효과가 있다 써 있었어요. 그래서 네. 수가 병사의 옷을 벗겨내서 갈아입고 네. 말을 타고 이제 빠져나가요. 근데 비가 오고 있었는데 비가 점점 거세졌고 어느새 이제 추적대가 쫓아오기 시작한 거지. 아, 그리고 탈출을 알아버렸군. 네, 그래서 추격대장은 백령이었고 네. 활을 쏘면서 수를 추격을 했는데 죽이러 오는 거군. 근데 수 일단 어깨에 잡는 것이 목표. 잡던가 아. 잡던가. 어쨌든 수 어깨에 화살을 맞게 됐고 네. 이제 그 좀 위험한 천만한 상황인데 그때 정면에서 어떤 소년이 말을 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네. 이제 수랑 딱 얽혔는데 그때 두 사람한테 벼락이 내려 꽂혀요. 뭐지 무섭다. 어떻게 됐을까요? 변신하나요? 벼락 맞고? 아니요. 엑스맨들. 아니 그거는 이거. 포켓몬 진화하는 느낌인데. 번개 맞아서. 정신을 잃었다 깼지. 네. 수는 안부 출신이라서 네. 그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검술 훈련을 게을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노력하는. 이 벼락 맞았다고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지. 당연한 거 그거는 아니야? 벼락 맞으면 죽어 원래. 아무튼 의식이 있는데 몸이 잘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갖고 당연한 일이지. 그리고 당연한 일이지만 이상하다. 수한테는 아니었던 거야. 네. 대단한 그러고 아이야. 있는데 벼락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었던 게 아닌가. 그런가? 여러 번 맞아봤나. 아무튼 어쨌든 병사들한테 잡힐 줄 알았는데 네. 병사들은 이제 자기 거기서 이제 한 5, 6m 떨어진 거기 어떤 어깨에 화살을 맞고 쓰러진 사람한테 달려가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아까 그 벼락 맞을 때 소년이랑 부딪혔잖아요. 네. 그는 이제 그게 그 소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병사들이 이 사람 혼절했다. 그러면서 어깨에 이렇게 딱 걸치는데 네. 얼굴이 보였단 말이에요. 자기 얼굴? 네. 아 영혼이 그래서, 바뀌었구나. 그래서 처음에 수는 내가 죽어서 영혼 상태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살이 뒤죽한 중년 사내가 수의 머리채를 잡아채면서 아
어딜 넉놓고 있어? 뭐 이러고 데려가는 거야? 중년이 이게 뭔가 대답을 해줄 줄 알았지. 그래서 네. 기다리고 있는데 수의 따귀를 때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신 차려, 왜 시디야. 때려? 근데 수는 자기가 따귀에 맞아서 이 딱이 중년- 이렇게 맞았는데 평소에는 이 정도의 우와, 몸이 비틀거리지가 않았던 거야. 평소에 이 정도를 맞고 비틀거릴 리가 없는데 데미지가 너무 커. 딱 맞았는데 내 방어력이 너무 딸렸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야 이게 왜 이래? 뭐지? 내 맷집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중년이 이제 수아비의 죄로 한 해 내관으로 진상될 뻔한 걸 내가 빼줬더니 감히 탈출을 했냐고. 그러면서 네가 아직 귀족일 줄 알아? 이러면서 넌 이제 내 상품이고 내 노예야!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원래 그래서 수가- 귀족이었구나. 네, 그래서- 돼지였어. 그래서 자기 손을 봤더니 너무 뭘- 고운 손? 갑자기 되게 고운 손이고 옷도 나풀나풀한 거지. 아, 그제야 본 거예요. 그래갖고 범협의 이제 경고가 갑자기 이렇게 머리를 확 스치면서 네. 안부로 살 때보다 더 혹독한 시련이 닥칠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구만 이러면서 젠장. 예, 왕이던 내가 노예라니 막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사형수보단 낫지. 웹소설 제목 됐어. 노예라니. 왕이던 내가 노예라니? 괜찮은데? 트렌디해. 네, 트렌디에 따른 제목이 돼버렸네. 아 웃겨 굉장한데? 왕이던 내가 갑자기 노예라니 수는 짐짝처럼 실려서 끌려간 이제 문추상전이라는 곳에 끌려가요. 네. 그 수가 앞마당에 패대기 쳐졌는데 네. 이제 얘 원래 하던 가락이 있으니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문추를 쳐다보니까 문추가 얘가 건방지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막 뭐라고 하니까 왜 이러냐. 사병이 이제 머리를 강제로 조아리게 하려니까 수가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냐 이러면서 이제 위험하게 정신 말을 한 나갔구만.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랬는데 상황 판단 안 돼. 이렇게 당당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기백 넘치니까 이제 압도를 당했대요. 어쨌든 그 와중에 압도당함. 문추는 얘가 실성했냐 맨날 미쳤나? 죄질 짜더니 얘 왜 이러냐고. 그래서 넌 이제 노예일 뿐이라고. 너 집안 멸문당했고 그게 내 탓인 줄 알아? 네 아비 서유송한테 원망하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서유송이란 사람이 아는 청렴결백하고 사람인가? 중령을 지키던 자였대요. 아, 근데 기억나는 사람이요. 중립인데 일을 잘해서 수가 뽑아놨던 사람인 거야. 근데 중령된 걸로 중립을 지키던 사람이었는데 일을 열심히 잘하니까 이렇게 수가 중용을 딱 했는데 죽은 거지. 수가 중령이 중용을 해서 됐다고. 아, 숙청을 수가 당한 중령이 거. 했기 때문에. 너 수편 이러면서 이렇게 지운 거지. 수라인이었구나. 안타깝다. 그냥 회사에서도 그런 일 있죠. 갑자기. 너 제가 뽑았잖아 이러면서 잘리잖아. 에라이. 아이 젠장. 아, 내가 그래서 그랬어. 힘든 세상입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 여러분 사회는 거지 같은 곳이야. 어쨌든 갑자기 깨달아버린. 역시 라인인가? 수는 그걸 알고 안타까워했고요. 근데 네. 이제 문추가 현실을 인정을 해라 이러면서 뺨을 어루만지는데 너는 더 이상 귀족이 아니야. 네, 수는 머리로는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자기도 모르게 문추가 여기에 침을 뱉어버렸죠. 와, 성깔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문추가 더러워. 오냐 했더니 기어오른다 그러면서 이제 미친 어차피 거지. 너 집 날아가려면 2달은 걸리니까 어차피 그 안에 치료되겠지 이러면서 광에 가두고 패라고.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매질을 하라고 시켰죠. 근데 수는 자기가 진나라로 떠난다는 말에 안색이 창백해졌고 적국으로 팔려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멀어지니까 다시는 이 나라를 볼 수 없나? 노예로 이렇게 계속 팔려가면 이제 더 끝인 거지. 너무 요원한 거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편 소년이 정신을 차려요. 그 수 몸에 갇힌 데서. 들어간 소년. 아, 귀족의 아이요. 네. 근데 얘가 이제 그 갇혀있는 데서 도망칠 곳을 찾다가 탁자 위에 경대를 보게 되는데 자기 몸뚱이가 아닌 거를 알고 놀라요. 경대라는 것은 거울? 그렇죠. 네, 거울 경자. 사극은 항상 경대라고 나오니까. 아, 그렇습니다. 거울이라고 안 나와서.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소녀는 문무에 둘 다 재능이 없고요. 안타깝지만 네. 그림 그리는 재주만 있었대요. 아, 몸도 약하고. 이렇게 너무 건강하지 속상하다. 왜 아. 그림 그리는 재능만 있어. 최악이야. 어쨌든 노예가 된 후에 그냥 무섭기만 했대요. 이 야생 그래서 같은 사회에. 그래서 도망치다가 이렇게 된 거였는데 어쨌든 뭐 내가 살아야죠, 막 무능하고 뭐 좀 나약하구나 이러면서 그냥 환멸을 얼굴은 입고 있는데 잘생겨졌겠네요. 원래도 잘생겼는데 그냥 늙은 잘생긴 사내가 된 거지. 아저씨 된 거지, 아저씨. 아, 맞다. 늙었지? 참. 소년에서 아저씨가 된 거지. 그렇구나. 근데 이제 사내 넷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이제 바깥 나들이는 즐거우셨냐 그러면서 뭐 어차피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응. 아,
그래서 쿨하네. 흑의 뭐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은 없을 것이다. 맞아. 이런 느낌. 그래서 흑의 술법을 궁 전체에 쓰다니 죽은 범협을 대신할 흑의 술사라도 찾은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소녀는 뭔 소리요? 뭔 소리인지 뭔 개소리요? 모르니까 누구세요? 막 이러면서 진짜. 어쩌다 이 몸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누구세요? 이러면 난 누구세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인이 백령한테 형님이 말에서 떨어져갖고 머리라도 다친 것 같다. 어이를 부르라고 막 그럴 그래요.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응, 있겠다. 그래서 백령이 알겠다고 그러고는 이제 내 전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 소녀는 그 말을 들으니까 왜 이래요? 이 남자분이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아, 파두짝. 응, 멍청하진 그래서 않았구나. 앞에 서 있는 사내가 자신의 원수란 걸 알게 됐고. 자기 아빠. 네, 그쵸. 죽였으니까. 죽인 사람이지. 그래서 소년이 울분을 참지 못해서 호위무사의 검을 빼들고 공격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설펐던 거지. 어설펐어. 불쌍하다. 몸을 이렇게 잘 못 써. 몸이 몸을 써본 적이 없어. 무기인 사람 몸에 들어왔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지. 아, 힘이 너무 빨라. 아니, 속도를 조절을 못해. 맞는 캐릭터는 가졌는데 컨트롤이 안 돼서 컨트롤이 발컨이었어. 네, 그래서 새싹이었던 거야. 제압당했고요. 수가 근데 그건 좋겠다. 맞아도 안 아프겠다. 아픈 건 똑같이 아프겠지. 그런가? 아니, 참느냐 못 그때 참느냐에 아저씨는 뺨을 맞았는데 너무 아파서 깜짝 놀랐대잖아. 약간 이렇게 아팠던 적이 피부에 그런 게 느낌이 다르지 않았을까? 얘는 이렇게 막 온갖 뱅에서 말캉말캉한. 구르다가 왕이 됐으니까 이미 이제 약간 세월의 풍파를 다 맞으면서 굳은 이제 살. 단단해져 있는 상태인데 얘는 이렇게 손발이 야들야들 했을 거야. 원래 보면 피부가 다 야들야들 했을 거니까. 너무 아프겠다. 갑자기 슬퍼함. 이인이 이제 이런 소년에게 목에 칼을 거누면서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물어봤더니 바로 알아봐요. 백령이 말리려고 그래요. 너무 이상했던 거지. 신기하다. 이인이 저 가짜라고 저게 너무 칼부림이 너무 어설프다. 그래서 이제 수가 아닐 거다 이러면서 우와, 되게 눈썰미 장난 아니다. 흑일술사인 복신을 불러오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복신이 이거는 흑의술법이 분명하고 그리고 죽기 전에 이제 힙을 공인해서 수한테 아마 전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벼락이 내렸다는 말도 전에 듣고는 아 이게 전설로만 내려오는 그 주술인 영혼이동술 막 이러면서 뭐야, 알고 있잖아. 그래서 막 이게 뭐 전설로만 남아있대요. 뭐 그런 게 있다 그러고 어쨌든 그래서 이인이 이제 백령한테 소년의 원래 본체 얼굴 봤냐 물어봤는데 백령이 자세히 못 봤다고. 근데 노예상인한테 쫓기는 걸 보았다 얘기를 했더니 걔를 잡아와야겠네. 예, 근데 이제 이인 생각할 때는 수의 영혼이 노예 몸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를 이제 대놓고 소유할 수 있는 거지. 아, 너 좋아? 노예니까 그냥 가져버리면 수가 내 거. 형을 계속 옆에 끼고 있으려면 이것저것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노예는 그냥 야 내가 돈 주고 사면 되는 노예 거구나. 데리고 있겠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 끝이니까. 그래서 개이득인 거지. 그래서 잡아야겠다. 그래서 어느 상단 노예냐고 물어봤는데 소녀는 이게 영혼이 바뀌어버린 게 언젠가는 수가 자신을 대신해서 복수를 해줄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구라를 칩니까? 아니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이인이 이제 소년의 눈빛을 보니까 아 얘가 입을 안 열겠다는 걸 알았어요. 얘는 고문을 해도 입을 안 열나. 되게 이인이 똑똑하다. 그래서 그대로 베어 죽였고요. 독심술이 집착으로 인한 팽팽한 머리 머리 돌림. 회전 뭐지? 그때만 잘 돌아가. 저런 거 할 대단하다. 때만.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이인은 바로 이제 석충이라는 사람한테 명령을 해서 네. 도성 주변 노예 상단을 전부 다 뒤지라고 시켜요. 네. 네, 그리고 그러게. 이제 이 소녀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해서 끝났고 단칼에 죽습니다. 네, 여기까지 등장을 하고요. 어떡해. 갑자기 소설 끝난 것 같네. 그리고 이제 뭐 수가 이래. 수가 나중에 근데 되게 편안하게 웃으면서 죽어요. 웃으면서 죽고 단칼에 그냥 한 방에 딱 죽어. 그리고 수가 어두운 광안에서 체벌 당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네. 묶여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지. 아,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하다가 네. 얘가 이제 계속 반항을 하고 가만가만 않은.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오기가 생긴 거지. 네. 그러니까 체벌이 점점 세지고 이제 며칠째 물도 안 주는 상황이었어요. 고문을 하고 있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사용인들인지 뭐 술을 고문하던 애들인지 걔네가 막 밖에서 패주가 자살을 했다더라 이러면서 수다를 떨고 왕이? 있는 거야. 아야 자살을 근데 꾸미고. 선대왕.
자살로 꾸민 거지. 근데 수가 이제 돌아갈 곳을 잃은 돌아갈 몸이 거가 없어, 내 충격을 몸. 받은 거야. 잘 단련시킨 내 몸. 만렙짜리 내 몸. 이것들아, 내 장비. 누가 캐삭당했어. 지금 진짜 짜증난다. 계정 비밀번호 털렸는데 캐삭당하고 이게 뭐야. 캐삭당하고 다 없는 거지. 속상하다. 아무튼 그런 상태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충격을 받고 정신을 놓게 게임 된 거야. 팬들. 어쨌든 이 일로 진나라와 교역이 막힐 거라는 소문이 네. 돈 거야. 네. 왜냐면 얘네는 지금 친한파니까. 네. 지금 왕은. 그래가지고 문추가 서둘러서 연을 떠납니다. 근데 다행히 수는 얼굴과 외형적인 것들이 상등품이었어요. 다행입니다. 네, 특상품이라고. 손발이 야들야들 했을 거 아니야. 다행입니다. 미남입니다. 네, 의원도 붙여주고. 새로운 이제, 몸도 잘생겼네. 다행이지. 심지어 다행이야, 젊어졌어. 다행이야. 어려졌어. 부럽다. 갑자기 젊어짐. 젊음을 찾음. 그래서 그래서 그게 꼭 좋진 않아요. 왜냐면 단련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약하게 태어나서 그러니까 내구도가 안 좋은 내구도가 거야. 너무 내구도가 내가 강화를 겁나 해. 강화를 겁나 하면 강화는 되는데 그거에 비례해서 내구도가 계속 깨지는 거야. 노말 캐릭터 뽑았구나. 에픽 캐릭터 뽑아야 되는데. 저기요, 게임 빌 아닙니다만. 내구도가 그 강화 나이만 어려서. 강화 실패한 건 아닌데 강화를 해도 좋을 게 없는 몸인 거야. 나중에 그거 아무튼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싫다.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가는데 이제 수가 계속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네. 국경 근처에서 갑자기 붉은 안개가 나타나요. 오. 수 그 마차 안에. 그래서 이제 수의 미간 사이로 스며들어가지고 네. 이제 잠든 수의 머릿속에서 괴로우시냐 이런 목소리가 울린 거야. 그러하다. 그래서 수가 고개를 딱 드니까 너 같으면. 붉은 안개가 범협 아저씨가 된 거야. 네. 맞아. 범협 아저씨가 돼가지고 이래저래 했다 이러면서 범협이 이제 나타나다니. 전화랑 그 소녀는 둘 다 생과 사의 문을 공유? 뭐 이러고 있었다. 그러는데 자기가 그 길잡이 역할을 해줬다. 그러면서 이제 소년이 엄마랑 여동생이 살아남아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하고 가문의 명운을 걸고 걔네를 이제 구해주지 않을까. 우리 가문의 그 치욕 받은 거를 다 해결해주지 너를 않을까. 밀고 하지 않아. 그 마음으로 그거를 해줄 거라고 너같이. 생각을 하고 죽었다는 거야. 그냥 말 안 하고. 그러니까 너 조용히 은혜를 죽었다. 갚아. 갑자기 빚졌네. 그래서 이제 원하지 막 않은 빚을 져버려. 이제 전하와 소녀는 공동 운명체다. 자책감으로 삶을 허비하지 말고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라.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지. 네. 그러고 일단 이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청기를 누설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죄는 자기가 다 짊어질 알아서 거니까 받을 테니. 전하는 운명을 또 본래 받아들이라고? 자리로 돌아가라고. 되돌려칠 거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지. 이렇게 쭉쭉 가면 뭐 잘 될 거다 막 이러면서 뭐 불의 기운을 타고 나면 어쩌고 저쩌고 막 이 삶이 고달프고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막 핍박받고 이런 삶을 사는데 원래 수의 운명에 물의 힘을 가진 운명의 상대가 있었는데 막 수신이 주군의 운명을 바꿨다 이러면서 구구절절하게 막 얘기를 다 해줘. 이거 너무 줄인 거예요. TMI다. 설명충이 그리고 이제 막 등장했어. 붉은 실로 얽힌 운명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꼬여 있는데 그거 꼬인 거 잘 풀면 잘 될 것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준 거야. 용사야 견뎌내라. 가서 플레이를 해라. 지금 내 말이 이해는 안 되겠지만 1렙부터 들어 일단 플레이를 들어 해라. 일단 듣고 나중에 이제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넌 깨닫게 될 거다 이러면서 그래. 간 거지. 일단 플레이에 들어가라. 랩업부터 해라. 인벤 먼저 들어가지 말고 일단 플레이부터 시작해라 이거였어. 퀘스트 깨라. 그래서 퀘스트 하자. 아무튼 수는 뭐 그러려니 하고 자기 몸이 이제 혼자만의 것이 아닌 거잖아요. 이제 소년의 복수도 해줘야 되잖아.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얘가 진짜 되게 책임감 있는 스타일인데 그걸 정말 딱 자극을 해놨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네. 이제 각오를 다 열심히 체력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 네. 그럼 이제 랩업에. 석충이 한편 석충. 이인의 부하 네. 얘는 이제 걔네가 먼저 떠나버렸으니까 수를 네. 찾는 게 실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인이 너 형님의 영혼을 찾을 때까지 형님이 들어간 몸 찾을 때까지 이 땅에 돌아오지 말라고.
출장을 이럴 수가. 시계 보낸 거지. 이럴 수가. 그냥 딴 데 가서 사는 게 낫지. 그냥 배신 때리고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열심히 찾더라고요. 얘는 열심히 일을 하는 애였어. 훌륭한 공무원. 석충 되게 재밌는 애예요.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얘는 어쨌든 몸 찾아 산만리를 떠납니다. 네. 내 몸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공의 나라인 진나라의 상황이 나와요. 네. 공의 숙부인 정왕이 왕위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실패를 한 거야. 암살을 시도 계속해. 아, 부지런하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어떻게 다 잘 짜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식하게. 일단 암살자 보내고 보는 거야. 도끼질을 계속하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공이 대외적으로는 얼굴마담인 척하면서 능력을 다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가 반인반신인지 몰라. 그래서 가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그런 거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어. 공도. 근데 이제 정왕은 왕위는 모르겠고 일단 공한테 어떻게 뒤통수 맞고 막 이러고 싶지 않으니까 뒤통수도 아니야. 앞통수 맞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그 후궁에 자기 밀정을 심을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곧 후궁 간택일이야. 그래서 이제 얼굴 반반한 애들 뽑아다가 꽂아보냐. 어떻게 이렇게 꽂아보자 이래가지고 열심히 사람을 모읍니다. 네. 공은 여자도 상관없고 남자도 상관없는 취향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열린 전방위적으로 마음. 오픈마인드. 오픈마인드라서 왜냐면 전방위적으로 얼굴 괜찮은 애들을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이제 뽑으려고 한 거지. 네. 그래서 대단하다. 그리고 취향이 굉장히 넓었어요. 아. 넓어서 확고하진 않고 그냥 아. 자기 마음에 들면 그냥 맘만 좋으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아. 응. 예. 그리고 공은 연나라에 이인이 모반으로 왕위를 차지했다는 전가를 받고 네, 영원하고 지는 도보로는 한 달 보름 정도 걸리고 네. 전성으로는 열흘가량 소요가 됐다고 해요. 전섬에. 네. 새. 응. 급전, 야, 이건 얼마나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거야? 급전은 한 8일 정도 걸렸대요. 와, 가다 죽겠다. 그니까, 죽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 어쨌든, 죽겠다. 열흘 만에 이제 도착을 한 거야. 그 소식이. 네. 이 소식에 공이 분노를 한 거지. 네. 근데 이제 단연은 시류를 읽지 못하는 동생의 그 모반에 황당했던 거지. 아니, 갑자기 수가 이렇게 줄을 잘 타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수를 죽이고 수를 뒤통수 치고 왕위를 잡았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던 거지. 맞아. 나라가 어찌 될고. 그래서 이제 공은 수가 폐위됐으니까 신변이 너무 걱정이 됐던 거야. 죽은 거는 바로 소식이 안 왔어요. 아. 일단 뒤통수 맞았다를 먼저 시간차가 들은 거지. 8일에서 10일이니까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호위 흥무대에 12명을 정예로 딱 차출을 해가지고 네. 쟤를 보호해라 이러면서 급파를 한 거야. 네. 급하라고 하고 이렇게 있는데 또 이제 온 거지. 공이 이제 연하고 한이 손잡기 전에 빨리 연을 쳐서 제자를 돌려놓든지 아니면 그렇게 일이 복잡하게 되기 전에 자기 먹으려고 했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한 거지. 그런데 이제 수에 대한 생각을 계속 떨칠 수가 없는 거지. 공이 살면서 얘는 감도 좋고 능력도 좋고 좀 먼치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물적인 감이 너무 불길한데 이러고 있는 건데 우와. 촉. 엄청난 촉. 공은 이제 이게 자기랑 수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실로 연결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네. 여기 이제 경족? 진나라의 일족? 걔네 이제 걔네 씨족? 시족? 아무튼 어쨌든 그런 건국신화. 애들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인간을 별로 안 좋아하는 무령이라는 신이 인간을 보살피는 의무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네. 까인 거지. 아, 인간계에 불쌍해. 유배를 왔어요. 네. 근데 아, 그렇게 싫어하는 인간계. 그리고 이제 주신의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 그냥 인간의 몸으로 살다가 인간의 몸으로 죽는 거였어. 너무 가혹하다. 근데 인간의 몸이지만 약하게 신의 힘은 있었던 거야. 그걸로 초국을 딱 세웠는데 그때 주신의 시험이 내렸는데 시험에 처하면은 이제 사제의 모든 힘이 없어지고 무기력 상태에 빠지고 온몸이 굳어지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보고 듣기만 돼요. 그거를 어떤 귀족 처녀가 도와줘서 살게 됐는데 네. 이 처녀는 과거에 무령이 구해준 남자의 딸이었어요. 좋은 일을 했던 거지. 은혜를 갚았군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인연이 악연이 딱 돼서 처녀가 보고도 그냥 지나쳤으면 그냥 죽는 거였는데 잘 풀렸어요. 네.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 여자를 왕비로 맡고 네. 후계를 본 후에
이제 자기 신의 힘을, 자기 나눠주니까. 원래 힘을 찾아가지고 네. 승천을 했어요. 근데 하늘로. 승천하는 걸 아쉬워하는 그 경족한테 음. 축복을 내려가지고 선택받은 5명의 황제에게 힘을 주겠다. 그리고 페널티로 자기가 받은 시험이랑 거의 똑같은 걸 내려가지고 통과해야만. 인연을 좋게 이끌어서 그래야 이제 평소에 착하게 살아. 어, 은혜를 받아. 어, 그런 거죠.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을 내린 거야. 그리고 이제 초국의 영종, 태국의 신종, 광종이 네. 반인반신이었고 그 중에 태국의 광종이 신의 힘에 도취돼가지고 광기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반려와 연이 악연이 돼가지고 네. 죽음으로 대가를 치렀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괜찮았어. 잘 풀렸어. 네. 이 다행입니다. 일로 경족이 나라를 잃고 떠돌다가 300년 전에 진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게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 이야기군요. 공이 4번째야. 별로 안 오래됐네. 5명까지니까 이제 1명 남은 거지. 네. 외전이 나올라나? 모르겠어. 과거에 공이 이제 미령의 시험에 처했을 때 구해준 게 수였어요. 그래서 수가 반려라고 추측을 했는데 추측만 하는 이유는 이게 뭔가 이렇게 반려라는 느낌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막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되게 뜨뜻미지근하게 계속 있었던 거야. 스파크가 없었어. 붉은 실이 묶이게 된대요. 근데 그런 게 없었던 거야, 계속. 그래서 뭐지? 그거 말고는 다 맞았어. 이게 반려의 조건에 다 맞는데 내가 이걸 당했는데 옆에 얘가 있어서 나를 구해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다 해준 거지. 근데 그게 없어. 붉은 실만 안 나와. 그래서 결정적인 아니, 게 없구나. 얘밖에 없는데 얘가 안 붉은 실이 계속- 있어야 딱 결정인 건데 이게 없었던 거지. 그래서 계속 아리까리 했던 거지. 근데 이제 공이 과거 수와의 만남을 회상을 하는데 2번째 때 공이 수한테 완전 입덕을 한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수가 떨군 중립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예, 콘서트에서 수건 간직하는 것 마냥 약간 빠지를 해요, 계속. 계속 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괜찮아. 돈 많으니까 빠지를 해도 어. 티가 안 나. 재산이 탕진이 안 돼. 훌륭하다. 그러다가 2번째 급전을 받았는데 네. 수가 자결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첫 번째 소식을 받은 게 이틀 전. 첫 번째 소식이 도착했는데 그 아, 이틀 그 전에 전에. 이미 죽었다. 죽었다. 그거였지. 죽고 난 다음에야 받은 거지. 아무튼 그렇겠죠? 그래서 공은 수의 불의 기운 때문에 불속성은 자살을 안 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 그렇긴 자살을 했다니까 이거는 타살이다. 이건 버그다. 이거는 설정 붕괴다. 이건 타살이다. 태붕이다. 이건 뭐가 있다. 안 이렇게 믿음. 확신한 거지. 네. 자살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 이러고 맞아. 있었던 거야. 믿을 수가 없겠다. 반려는 반인 반신인 황제의 운명에 딱 속해가지고 수명에도 영향을 받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둘이 한날 한시에 죽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좋다. 그래서 공은 수가 얘가 설마 내 반려가 아니었나? 내가 이랬던 거지. 착각했나? 누구지? 그러면서 혼란에 빠져서 계속 이제 혼란스러워하면서 나 이제 그분을 3번째로 만나길 고대하고 있었는데 감히 내 존잘님을 내 최애를 죽이다니 이러면서 네. 경원군 그 이인을 곱게 죽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한편 수는 또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명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내 이게 나라니. 외모부터 익숙해져야지 이러면서 커다란 눈에 왼쪽 눈 밑에 점이 있고 네. 작지만 오똑한 애교점? 코와 눈물점? 붉은 입술 그리고 부드러운 턱선 약간 하얀 새끼 고양이를 연상시키는 되게 귀여워졌나 보다. 그런가 봐. 곱고 가와이. 여린 용모였대요. 약간 지켜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모성애를 자극하는. 근데 과거에 무서웠지. 공은 단정하다고 평을 받았지만 수 스스로는 세상 푸파에 찌든 날카로운 인상의 사내였던 아저씨였죠. 그냥 이렇게 단정하게 생긴 아저씨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랑 이제 느낌이 다르니까 자기는 이제 약간 이렇게 몸도 열심히 가꿨고 단단했는데. 근데 말랑말랑한 애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적응하기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이 몸이 이제 내 몸이니까 적응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문추가 온 거야. 네. 문추를 부른 거지. 네. 수가 야 너 날 보자고 했다고? 이러면서 들어온 거야. 아니 노예가. 아니 이래라 저래라야 이러면서 들어온 거지. 근데 왔어 또. 왔어. 일단 왔어. 이 츤데레 뭐지? 중요한 상품이니까. 네. 내 마지막 무대에 올라갈 상품 이러면서. 내 로또. 하루또구나. 수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나이와 이름을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내 이름이 뭐죠? 내 이름 들은 적 있냐? 막 이러면서 물어봤는데 패치 받아야지. 패치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답을 알아내고 네. 수가 이제 법의 아저씨의 예언을 받아가지고 운명이 바뀐 게 16살이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 만났을 땐가? 그때 받아가지고 16살 때 이제 너는 왕이 될 거다 이랬는데 왕이 되고 이제 또 나이가 바뀌었는데 얘도 16살이네? 그러니까 이제 또 리부트. 다시 그때 나이로 돌아가니까 이제 기묘한 거지 느낌이. 네. 다시 시작하는 건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사흘이 지났고 수는 몰랐지만 이제 노예 시장이 열리는 날이 됐어요. 수는 예전처럼 독살 위험도 없으니까 방심하다가 그냥 이렇게 밥을 막 먹은 거지. 네. 뭐 긴장하는 것도 없어. 밥을 열심히 먹으려고 또 노력을 했어. 건강. 밥이라도 먹어야 내가 체력도 좀 채우고 배고프지도 않고 그러지 이러면서 밥을 열심히 먹었는데 거기에 약이 있었던 거지. 이제 반 시즌쯤 지나니까 몸이 뜨거워지다가 쓰러졌어요. 문추가 쓴 거지. 이제 얌전하게 팔아먹기 위해서. 얘가 또 무대 위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되니까. 네. 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씻겨지고 치장된 상태로 노예시장에 끌려가서 네. 이제 수가 소개될 차례쯤에 약의 분량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차례쯤에 슬슬 이제 정신은 돌아와요. 근데 몸이 자유롭지 않겠죠. 운신이 그렇게 자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정신은 있게. 네. 그래서 돌아왔는데 범엽이 말하기를 죽은 소녀는 얘는 그거를 못 견디고 매운 꿀 같은 데 팔려갔다가 구르다 자결을 하다 생을 마감했을 상이다. 이런 말을 이제 이해를 했어요. 수는 이제 그 소년이 그래도 당당하게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소년의 육신을 욕보이고 싶지 않아서 나신이 됐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서려고 노력을 했죠.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몸을 찌질해지지 않겠다. 그냥 어깨 딱 펴고 난 당당하다. 앞을 째려본 거지. 그래. 당당해. 너도 당당해. 당당하게 나타났군. 그래도 빡이 치는 거야. 아씨. 얘를 기분이 노예로 나빠. 팔려고 그래? 그러면서 빡이 쳐가지고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고 그것 때문에 흘러내린 피가 네. 아주 보기 좋았나봐. 나요? 보기 히트 좋았나봐요. 쳤어요. 헐. 그래서 이제 노예시장 일에 최고가에 팔려가게 됩니다. 헐. 그렇게 수는 정왕 아저씨에게 도발적이야. 팔려가게 뭐 되는데 이런 정한 느낌이야? 아저씨. 정왕부에서 샀지 수를. 아. 수가 남총, 후궁으로 넣기 위해서. 수는 남총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갔더니 이제 후궁 간택식에 참여 이제 시켜가지고 얘를 밀정으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근데 근데 얘 외에도 귀족 넷에 아니, 평민? 밀정은 나름 충성도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 약점도 없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지. 어쨌든 넣어서 당황했어. 이렇게 이런 것이 넣으면은 아닌데. 얘가 좀 높은 자리 올라가면 어쨌든 내가 사람을 넣어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쟤한테 뭐 이렇게 언질도 줄 수 있고 야 얘가 좋다더라 얘한테 붙어라 막 이런 얘기도 할 조종할 수 수 있고 있을 거라고 생각.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넣으려고 했던 거지. 안 될 것 같아. 어쨌든 노예였으니까 어떤 그 과거에 그런 거 할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나? 생각한 거지. 근데 이제 생각이 짧네요. 생각이 짧았죠. 그 중에서 이제 그 귀족 소년이 한 명 있었는데 왕영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조금 약간 나대는 대장 막 하려고 이러는 애예요. 아, 피곤한 어쨌든. 녀석이네요. 네, 그리고 거기 출신이 미천한 평민 소년인 수아가 있는데 걔랑 수는 이제 노예 출신이니까 이 둘을 발밑에 두려고 그래요. 근데 소아는 이제 그냥 궁에 가면 배는 굶진 않겠지 이러면서 온 거야. 그래서 그냥 온 거야. 긍정적인 아이다. 어차피 밖에 있어봤자 벌어서 이제 내배 채워야 되는 건 똑같은데 얘도 여기는 그래도 밥은 꼬박꼬박 주잖아. 따뜻해. 맞아. 밉보이지만 않으면 괜찮겠지 이러면서 온 거지. 맞아. 근데 그리고 이제 왕영 씨는 씨? 왕영 씨 수가 윤모가 출중했으니까 걔를 이제 맞죠. 계속 견제를 한 거지. 왜? 쟤는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노예 주제에 예쁘게 생겼다 이러면서. 귀족 출신이다 왜? 그래서 이제 후궁 간택식을 대비해서 네. 한국 예법하고 춤, 노래, 악기, 네. 이제 방중술까지 네. 교육을 받는 거예요. 네. 근데 방중술이 문제였어. 방중술이 뭐예요? 밤 잠자리. 밤기술. 밤일. 밤일. 그래서 야근. 이제 막 발품 야근. 야근이죠. 야근해야 되는구나. 발 뒤꿈치를 들고 걸으라고 시키고 하체 강화를 해야 된다. 걸레질도 시키는데 무릎을 대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무릎을 띄우고 발끝으로만 하면서 이거를 친거 아니야? 그러면서 시킨 거지. 아무튼 네, 그러니 대단하다. 막 연시를 매단 다음에 나름 그거를 과학적인데? 나름
나름 그런 거. 아무튼 연시를 매달고 할트라고 훈련도 시키고. 근데 이것까지 어떻게 하겠는데? 이제 이건 왠지 진짜로 있었을 것 같아. 이제 가짜 그거를 주면서 훈련을 이런 거 진짜 했었을 것 같아. 중국이나 막 옛날 조선은 했을 것 같아. 왠지. 아무튼 기생들 막 이런 사람들. 비문을 넓히는 훈련을 한 거지. 근데 그거는 수가 못 하겠다고 버텨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소란이 일어나니까 정황이 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러면서 네. 온 거지. 그럼 이제 막 수에 뺨을 때리면서 채찍질을 했어. 뺨을 때리면 채찍질 가능? 뺨을 때리고 넘어진 수한테 채찍질을 이렇게 찰싹찰싹 한 거지. 찰싹찰싹. 이거 되게 상품인데 채찍질은 흉터 자국 남는데. 저분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요. 참. 근데 뭐의 한 일이 이제 아니잖아. 근데 이제 수는 상품이야. 본능적으로 여기서 내가 굽히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감이 온 거야. 아파도 티가 안 나게 때려야지. 티가 나게 때렸어요. 저분은. 나쁜 녀석. 그래가지고 상품에 뭐 하는 거야. 오히려 딱 살기를 띈 시선으로 네. 당당하게 노려본 거지. 네. 나는 왕이다. 전직 왕이다. 그래서 이제 정황 씨가 술을 보면서 네. 쟤는 눈빛이 남총이 될 애가 아니라 살수가 될 놈이 아니냐. 장군. 근데 눈빛만 살아있고 몸이 몸뚱이 얘는 훈련에도 글렀어. 이런 말을 했어요. 스탯이 너무 안 찍혀있다. 그러면서 이제 정황 씨가 뭐 똑같은 애들만 들어가면 무슨 재미야. 색다른 맛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뭐지? 얘는 그냥 교육시키지 마 이러면서 간 거예요. 아, 그 후에 다른 애들한테 이제 수가 은근히 견제를 받게 되죠. 걔네도 사실 조금 받기는 싫지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딸을 당한 거지. 수는 전체를 따돌림 시키고 있었고 나 마이웨이. 그런 애야. 난 남을 따돌리겠다. 나한테 잘해준 애는 나도 잘해줄 건데 쟤들이 나를 싫어해? 나도 뭐 쟤는 싫어하는데 뭐 상관없어 이런 타입이야. 쌤. 그래서 남몰래 자기 몸을 단련하는 데 열중을 했어요. 서로 비긴 걸로 하자. 싫어하기로. 그리고 이제 간택식 전에 정황부를 탈출하는 게 최선인데 그게 안 되면 몇 년 뒤에 몸을 단련해서 황궁에서 훗날을 도모하려는 목표를 가졌죠. 그래서 기본기부터 계속 이제 꿈이야. 혼자 뭐지. 열심히 했죠. 건강해지려고. 귀족 애들은 수한테 못 푸는 화풀이를 수는 그냥 귀뚱으로 안 들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소아라는 그 평민 아이한테 했고 네. 수는 대신 소아한테 음악 뭐 피리 불고 막 그런 거를 가르쳐줬지. 네. 그리고 수는 이제 자기 언젠가는 거길 떠나려고 생각을 하니까 소아한테서 선을 그으려고 했지만 아, 정을 안 주려고 그랬군요. 그치만 소아가 계속 엉겨 붙었죠. 어떻게 정을 안 주나. 수 밥도 챙겨주고 호의적으로 이제 대해줘서 수도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열었나요? 마음을 이제 슬금슬금 열면서 지냈죠. 그리고 이제 막 소아가 고향 생각이 난다고 노래 한 곡 연주해달라 그러면 그것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2월이 됐고 진나라가 연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3월에 진이 승전을 했고 바로 이게 시작되는구나. 그대로 한나라에 총공세를 퍼부었죠. 네.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봄이 왔고 후궁 관택식이 열립니다. 네. 수는 탈락하고 싶었지만 네. 너무 당연하게 1차 합격을 했죠. 아, 외모와 뒷배경이 출중했기 때문이지. 외모가 크지. 그런 사이에 연나라에서는 이인 씨가 네. 후사가 없어서 졌으니까 볼모라도 이제 보내야 되는데 후사가 네. 없으니까 15살인 덕천군 이선이라는 애를 영세제로 책봉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로 진나라로 불쌍하다. 볼모로 보냈어요. 불쌍하다. 볼모로 되기 위해서 책봉이 된 거잖아요. 그러려고 책봉을 했죠. 네. 공이 단연하고 연과 관련된 문제를 상의 중인데 황후가 찾아와요. 네. 황후는 이제 내일 있을 후궁 간택이래. 네.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간 거지. 네. 공은 선발된 50명 중에 사내가 있는데 황후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뽑아서 네가 너 가져도 너랑 돼. 너 가져 이랬지. 너의 놀이개도 가져도 돼. 네 후궁으로 써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되게 공평한 얘기를 나라네요. 했지. 되게 둘이 프라 사이예요. 친구예요. 둘이 그냥 부부네. 친구. 음. 둘은 이제 원래도 부부라기보단 친구 사이였고 동맹. 놀이동무였어. 원래 소꿉친구였던 거야. 근데 설희연 그 황후가 되기 전에 약간 계급이 낮은 사내와 연정을 나누다가 네. 들켜가지고 황후의 부모가 멍석마리를 해서 남자를 죽인 거야. 따끔하게 교육해주겠다며. 하지만 죽여버렸지. 하지만 아, 죽였지. 진짜 나쁘다. 공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간 거야. 황후가 이제 몸져 누워있는데 상처를 받아가지고 황후가 되기 전에 황후한테 황후 자리를 제안하면서 너 나랑 결혼하면 그냥
그냥 평생 다른 남자 좋아해도 좋고 나중에 그래도 맘대로 살아라. 나중에 네가 좋아하는 남자 만약에 생기면 걔랑 이제 나랑 후사만 보고 나면 네 맘대로 해도 돼. 이런 느낌. 진짜 무슨 사업적인 관계네요. 그리고 이 부모가 자기가 사랑한 남자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한테 정이 떨어지니까 그 어차피 이제 가문이랑 결탁할 위험이 없는 거야. 얘랑 결혼 안 하면 또 다른 가문에 팔려가야 되는 거지. 그것도 싫고 이러니까 그나마 님 콜 이래가지고 걔 중에 얘가 나왔구나.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야. 있는 거지. 황후도 능력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약간 신사임당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어. 그래가지고 능력이 능력이 매우 좋았던 거지. 그래서 그 좋아하던 남자도 자기 능력을 인정해주는 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좋아했던 건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관직이 일단 황후라는 거대한 무품의 관직이 너무 큰데? 생기는 거니까 님 콜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네. 쌍둥이를 낳고 좋네요. 한 방에 그러니까 해결했네요. 합궁을 한 4번인가 5번 했는데 그 정도에 생겼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훌륭하다. 낳고 이제 그 이후에 합방에는 이제 둘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처럼 밤새 수다 떨고 술 마시고 막 이런 거지. 그래서 절친. 절친인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와요. 아무튼 황후는 좋은 사람이었다. 네. 그래서 수가 한편 몰래 숨겨놓은 약초를 준비를 해서 네. 이걸 이제 먹으면은 막 한 5일 동안 정신 못 차리고 알아눕는 일부러 독약을. 어느 정도 이상을 먹으면 뭐 그런 약이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정황부 후원에서 발견한 거야. 와, 이 개꿀 이러면서 판 거지. 와, 진짜 파온 거지. 집들에서 독약을 발견했다고? 달여 마셔야 기침에 좋고 생으로 생으로 먹으면은 먹으면 고열 아프고. 발진인 거야. 근데 생으로 씹을 생각을 하고 이제 파온 거지. 네. 아싸, 솜에 이렇게 숨겨놨나? 그래갖고 네. 그러면은 이제 아프면 또 간택식에 참가를 못하면은 네. 쫓겨나겠지. 황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러면서 쫓겨날 거야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씹었어요. 네. 그리고 닷새우 깨어났을 때 네. 모든 것이 수가 바라는 그대로였죠. 그래요? 북궁 냉궁에 나가 있는 거야. 냉궁에 극단적인데? 냉궁에 쫓겨 있어요. 그러고 이제 아니, 그 될것 정황에서 준비한 애들은 모두 후궁이 됐어요. 그냥 많이 후궁이 됐대요. 네. 근데 왕영 씨가 승은을 받은 거야. 그래서 빈이 돼 있고 소아 씨가 소아가 이제 황제궁에서 계속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걔만 아이고. 이제 궁인이 됐어. 불쌍해라. 그리고 수는 북궁에서 쾌제를 부르면서 혼자 열심히 무예를 단련하고 자유의 몸. 이제 왕영이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너 빈도 못 되고 후궁도 못 되고 너 잘 됐다 이러면서 열심히 괴롭히다가 얘가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안 오고 소아만 이제 계속 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나 이렇게 살펴주면서 남들이 저 궁에서 버린 가재도구 같은 거 주워가지고 막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살아요. 그리고 근근히 사네요. 소아가 이제 연애 왕세제가 황도의 인질로 끌려왔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왕세제랑 접촉을 해가지고 얘가 왕의 자질이 있으면은 얘를 추대해야겠다. 이인하고 대적할 적수로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몸을 단련했지. 네. 그리고 이제 막 연애 관련된 소식 있으면 알려달라 이래가지고 소아가 뭐 이렇게 찌급찌급 정보를 물어다 주지. 그리고 수의 몸은 전통 무예를 익히기에는 너무 근골이 약했대요. 자기가 알고 있던 거를 계속 단련할 수 없었던 그럼 거야. 다른 무예를 연마해야겠네. 어떤 무예가 좋을까? 좀 더 그냥 이렇게 말랑말랑한 속도전에 속도도 근력인데 말이야. 태극권 쪽이 낫지 않을까? 아무튼 거기다 이제 궁 예산이 완전히 딱 끊긴 다음에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지. 춥고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해가지고 이 신체의 최적인 가볍고 날렵한 경공과 자객 시절에 익힌 암기와 은신술 위주로 수련을 합니다. 태와 민첩 위주. 민첩으로 찍은 거지. 민첩도 민첩인가? 근데 민첩 안 되지 않나? 덱스. 덱스 쪽으로 찍은 거군요. 덱스입니다. 얘는 사람은 지금 마비노기가 아니고 메이플로. 그리고 태화 4년에 이제 네. 한이 멸망을 해요. 결국. 그리고 이제 태화 6년. 되게 오래 살았네요. 수가 폐주가 된 게 태화 2년의 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4년이 지난 거야. 시간이 쑥쑥 근데 가네요. 수가 목표했던 5할 정도의 무공을 회복을 하고 열심히 5할? 살았어. 진짜 열심히 살았어. 5할. 경공술과 은신술을 일정 수준 이상 끌어올리자마자 네. 이제 궁 구조랑 네. 황궁 수비대 방비 체계부터 파악을 해요. 열심히 네. 나가려고. 그리고 한때
왕이었으니까 네. 아 왕궁에는 꼭 비밀 통로가 있더라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찾으러 찾아가지고 다녔군요. 결국 찾아가지고 네. 자유로이 드나들게 됩니다. 아, 역시 똑똑하면. 그리고 자유롭게 드나든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네. 수는 이제 원래도 예술적인 감각이 있었어. 네. 손재주도 좋았고 그래가지고 음률에 능통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조각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못하는 게 뭐야? 열심히 나와가지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네. 연풍루라는 곳에서 열심히 악공리를 하고 예체능으로 먹고 살았네. 기술직. 그러면서 이제 번 돈으로 화구도 사가지고 초상화 그려서 팔고 목각 인형 조각해서 아, 너무 팔고 슬프다. 너무 슬프다. 이랬더니 공예인. 형편이 더 나아진 거예요. 자급자족을 열심히 했지. 북궁이 무슨 그거 공방이야 공방. 거의 금방급. 아무도 안 오니까 뭐 어떻게 살든가 말든가. 너무 따각따각 소리가 나도 듣는 사람 아무도 없고. 부럽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도 집은 있네요. 그치 살 곳이 물론 매풍이 너무 심하지만 살 곳은 있는 거지. 아니, 수리하면 되지. 아니 그리고 월세도 안 내. 자기 집이니까요. 갑자기 뼈 때리기 있기, 없기. 아무튼 그렇게 자급자족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훌륭합니다. 수가 연풍로에서 첫날 일을 했는데 네. 얼굴을 그냥 자기 얼굴이 어떤지 생각도 안 하고 얼굴 드러내고 연주를 한 거야. 네. 근데 그러다가 얼굴이 너무 잘생겼잖아. 이쁘게 생겼으니까 너무 눈에 띈단 말이야. 개망난이로 유명한 남궁공자라는 데가 있는데 얘가 이제 수가 이제 악공일만 하는 줄 모르고 얘 하룻밤을 내가 사겠다. 거절. 그러면서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루주가 와서 네. 직접 해명을 했는데도 네. 계속 막무가내였던 거야. 네. 고집이 아니, 센 사람. 야, 나 돈 많고 이랬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지. 나도 돈 많고. 뭐 이런. 돈은 없어. 수는 돈은 없어. 그래도 나 먹고 살 돈이 있고.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얘는 나중에도 계속 진상짓을 해요. 아, 그 이후로는 이제 수는 면사를 들이운 네. 방갓을 쓰고 일을 했죠. 네. 그리고 연풍루의 행수인 표현성이라는 사람은 청설단이라는 정보 단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네. 어떤 인연이 닿아가지고 그 둘은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건 책에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는 창설단에서 일을 하는 대신에 행수한테 연애 왕세자를 후원해주고 진의 유력 인사들하고 교류할 수 있게 다리를 좀 놔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제의를 했지. 그리고 수가 이선 그 왕세자랑 어떻게 접촉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왕세자. 근데 알고 보니까 이선하고 이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 수가 들어간 몸 네. 소녀는 원래 알던 사이였던 거야. 다행이네요. 응. 나이가 비슷했나 보다. 왕세자가 수의 원래 몸 주인을 이제 잘 따랐어요. 그치, 같은 나라 출신이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알 수도 있겠네. 둘 다 근데 친해질 수밖에 없어. 둘 다 약간 초식동물 거야. 아, 약간 그렇지 않아요? 얘는 곰인데 좀 꿀만 먹는 곰이었던 거야. 테디베어. 귀여운 아이였네요. 채식만 하는 곰이었던 거야. 어릴 때부터 근데 그 형님 동생처럼 친하게 지냈던 어. 걸로. 약간 채식동물가였던 어쨌든 그냥 그랬던 다른 아이였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그래가지고 있지. 같은 수도에 살고. 수가 이제 1년 정도 왜 밖에 나다니면서 네. 계속 이제 얘를 살펴본 거지, 왕세제를. 네, 근데 얘가 심성이 괜찮아. 나쁘지 않았나 나쁘지 봐요. 않고 능력도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제 얘를 어떻게 잘 해줘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본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왕세제는 자기보다 2살 많은 그 몸의 원래 주인이었던 애가 원래 워낙 약했는데 네. 고초를 겪으면서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아, 영원히 변했죠. 그렇게 저를 이렇게 겪으면서 영원히 변했지. 가족들이 이렇게 죽고 헤어지고 이럴 때 자기가 도움을 못 줬으니까 그게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쵸. 이제 막 팔려가고 막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좀 잘해주고 싶고 원래 그냥 못해줄 만큼 해주고 싶어 하면서 살고 있어. 우정이 이제 깊었구나, 얘는 혼자. 어쨌든 만나고 헤어지면서 이제 왕세제가 자기 호위대장인 사우라는 애가 있어요. 네. 사우라는 애한테 배움을 부탁을 했는데 사우가 이제 수한테 당신 누구냐고 어? 검을 뽑고 공격을 했는데 둘이 몇 탑을 딱 겨룬 후에 사우가 수가 근력이 약하고 힘이 없고 폐가 나빠가지고 호흡이 좀 딸릴 뿐 같이. 너는 보법 초식 임기응변까지 내가 아는 그분이랑 너무 똑같다.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난 너는 누구냐? 왜 분위기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왜 이렇게 다 닮아있냐. 그럴 수도 이런 있겠다. 거지. 소름. 그러면서 혼란스러워했는데 수가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한 상태? 약간 이렇게 빈틈을 보일 때 그 사우라는 애의 그 버릇을 알고 있었던 거야. 네. 그래가지고 딱 공격을 한 다음에 야, 만약에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넌 집중력이 흐려지면 오른쪽 옆구리에 빈틈이 생기는 버릇이 있다. 주의해라. 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소름. 수인 걸 알아본 거지. 네. 그래가지고 사우도 범협 아저씨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납득을 했어. 아 그분이라면 뭐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근데 이게 범협이 맞는 키야. 맞는 키야. 그 사람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이게 되게 다르냐. 오케이 이러고 넘어갔어. 납득. 그래서 수가 살아있는 걸 이제 슬슬 기뻐하면서 아이씨 진짜 기뻤겠다. 살아있었구나 이러면서 근데 야 네 주부는 지금 내가 아니라 쟤야 이러니까 열심히 해 이러면서 오케이 너 살아있으면 됐어 이러면서 간 거지. 다른 소설 같았으면 또 말도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믿어. 쟤를 어떻게 날 믿게 하지? 막 이러면서 범협이 어떻게 해줬어. 오케이 납득했습니다 이러면서 맞는 키잖아. 되게 순순히 넘어가. 설득에 그리고 맞는 키잖아. 이제 수는 돌아가는 길에 평소처럼 월경문 근처에서 보초병이 교대하는 시간을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공이 그때 나타난 거야. 뭐지? 공이라고 생각을 못했어. 근데 뭔가 범상치 않은 무리의 사람들이 딱 들어온 거지. 그래서 이제 왜 어떻게 알고 이게 온 거야?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무서워. 이렇게 딱 숨어 있었는데 공은 이제 그때 화영루에서 정황 아저씨가 회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염탐하고 항공을 하는 길이었는데 다른 애들은 몰랐는데 공이 수의 기척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반인반신이라 되게 예민해. 피곤한 이렇게 녀석. 눈이 딱 마주쳤는데 수는 설마 했는데 설마가 설마였어. 설마가 진짜였어. 바로 표창 그래가지고 날려. 표창을 맞았죠. 장난 아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흥무대원 셋이 수를 쫓았지만 폭로가 노출이 돼 있으니까 월경문 폐쇄되고 흥무대원들이 따라갔으니까 네. 내 최고의 부하들이니까 믿고 있었는데 일각 정도면 침입자가 잡혀올 줄 알았는데 흥무대원이 놓친 거야. 특히 이제 호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추적수리 발군이었어요. 호텔. 귀엽다. 귀여운 사람인 것 같아. 약간 성격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놓쳤으니까 자기가 특기였는데 놓쳤으니까 우와, 몸들 진짜 바를 몰라 대단한 그래서. 그 엄청난 귀엽지. 고수입니다. 근데 공은 놈이 부상을 입은 채로 흥무대원 셋을 노련하게 따돌린 건 그놈이 진짜. 항공을 하루 이틀 다닌 게 아니다. 그러게. 이러면서 여기가 이제 놈의 주요 경로 중 하나일 거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고 이제 비밀 통로도 들켰지. 합리적인 의심. 비밀 통로 들켜가지고 그것도 이제 폐쇄되고 공은 이제 매우 흥미진진해하면서 와 내 앞마당에 이런 놈이 재밌네 이러면서. 놈을 찾대 꼭 생포하라. 재밌으니까 옆에 두고 괴롭혀야지 이런 느낌.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수는 부상을 입고 겨우 돌아와가지고 몸을 추스리려고 했죠. 근데 이제 막 비밀 통로 쓰던 것도 발각되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고 5년이 지나도록 황은을 입지 못하면은 출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딱 1년 남았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눈앞이 너무 깜깜했어요. 그 후에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수를 못 찾았어. 흥무대장은 내부인의 소행으로 추측을 합니다. 네. 공은 침입자가 살기가 없었고 세상에서 반인반신인 공을 해할 수 있는 건 없었기 때문에 수색을 그만두라고 했죠. 와, 자신감 무엇. 어차피 안 죽어. 내가 최고야. 내가 짱이야. 그리고 이때 7년 전에 공이 이제 무령의 시험에 들던 타이밍. 네. 남옥씨, 흥무대장이 황태자로 위장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가 진의 황제로 알고 있는 얼굴이 흥무대장의 얼굴이에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신의 황제로 알고 있는 얼굴이 황제죠. 뭐지? 같은 사람인가? 외교로 만났는데 그러니까 내가 진의 황제를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흥무대장인 거지. 그리고 이제 진의 황제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흥미진진한데 이러면서 보고 있었지. 대리인을 썼군요. 이게 보면 공이 자기 초상화도 그랬다가 너무 사실적으로 그랬다 이러면서 그런 거 없애버렸어. 보안으로 다 그런 걸 해요. 신기하다. 공은 남옥을 보낸 다음에 네. 혼자 산보를 나가요. 근데 이제 얘가 항공이 워낙 넓으니까 안 네. 가본 데가 많았는데 왠지 오늘은 북쪽이 땡긴 거지. 근데 촉. 얘가 내 촉이 또 있고 네. 이제 그냥 마음 먹은 대로 막 풀리는 운을 또 타고났대요. 좋겠다. 아, 좋겠다. 너무 좋겠다.
얘가 살면서 뜻대로 안 된 건 숲밖에 없었어요. 음. 근데 이제 걷다 보니까 숲이 나왔고 이게 이제 사람 손길이 타지 않은 거라서 길이 없으니까 이제 단도로 이제 막 치면서 들어간 거예요. 뱀 그래서 나와 뱀. 뱀이 나와도 뱀이 날 물어도 날 반인반신이라 안 죽어. 아, 그래갖고 호수가 나왔는데 호수가 이제 되게 운치 있었던 거예요. 밤이라서. 근데 이렇게. 좀 씻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천천히 걸어 누가 들어가는데 보면 죽으러 가는 사람 같겠다. 그렇죠. 그랬던 아 진짜? 이게 나무 위에 누가 있는 게 느껴진 거야. 네. 근데 그 기운이 월경문에 있던 걔랑 자랑 비슷해. 비슷한 거야. 그래서 와. 개인 것 같아. 왜? 메이다야? 여기가 쥐구멍이었구나. 이래서 이게 좀 개구멍이란 거 아니에요? 들락달락거린다는 뜻이죠. 얘가 여기서 살고 있나? 왜 이런 그런 그런 거지. 여기가 얘 소굴. 소굴이구나. 근데 얘가 이제 재밌으니까 좀 기회를 줘볼까 하는 생각이 든 거야. 모른 그래갖고 척했군요. 그래서 취한 척을 하면서 막 이렇게 주정부린 척 하면서 호수로 뛰어들어요. 근데 얘가 물속성이라서 아, 안 죽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빠진 척 이렇게 기다리니까 네. 수가 한참 기다리다가 결국에 공을 구하러 뛰어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착한 심성. 그쵸, 소생술, 인공호흡이겠지? 아, 예. 그래서 이제 살리려고. 가슴을 막 이렇게 누르면서, 압박하면서. 그래서 막 하는데, 공이 이제 그런 술을 이제 구경을 한 거예요. 근데 네. 얘가 얼굴이 앳되고 고양이처럼 보였대요. 그래갖고, 예쁘게 생겼겠지. 공이 딱히 이제 잠자리 상대를 고를 때 외모를 사실 안 보는데, 네. 얘가 봤을 때 수가 옷이 이제 물에 막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되게 섹스럽고 얼굴이 예쁜데 표정이 또 되게 진지했던 거야. 네. 그래갖고 자꾸 시선이 가고 마음이 동했대요. 그래서 어린이 몸에 아저씨 들어있어. 그래서 수가 인공호흡을 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딱 기회를 잡아친 놓치지 않고 네. 수의 혀를 빨았죠. 네, 이게 맨 우와, 진짜. 이러면 싸대기감이요. 성희롱이지. 네. 수가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집요하게 잡으니까 네. 수가 이제 벌겋게 흥분하더니 힘이 빠졌대요. 네. 그러다 이제 잠깐 숨 쉬려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입술이 떨어졌을 때 다시 수가 도망가려고 그랬고 네. 공이 수를 잡았어요. 그래서 몇 네. 탑을 겨루다가 수가 다시 나무 위로 도망가려는 거를 이제 그 채찍으로 잡아서 내동댕이 쳤고 우와. 그 수가 나무 사이에 갇혔고 네. 수는 그냥 이렇게 벌벌 떨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무심하게 네. 놓아주십시오 이러고 놓아달라고 놓아달라. 왜 이러냐. 구해줬더니 너 왜 이러냐. 누구임? 그랬더니 나 놔줘. 공이 싫은데? 하면서 그럼 어떡하지? 니냐고 니냐 물어요. 근데 네. 이제 공이 계속 누구냐? 수작을 부리는데 네. 수는 계속 누구냐 물어봤고 네. 공이 그게 중요하냐고 물어보니까 수가 중요하지. 안 중요해, 그럼? 수가 여기 후궁의 영역이니까 네.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이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다. 그래서 나목이 실패한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후궁 영역이니까 자기가 이제 못 살펴본 거지. 네. 근데 이제 공 생각할 때는 이게 내 꽃밭이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 꽃 받쳐 있는 걸 내가 꺾겠다는데 무슨 잘못? 맞아. 내가 핑꽃을 손대지 못할 까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는 감히 황제를 사칭하냐고 막 하는 거예요. 황제라는 생각을 못하고. 수는 공이 황제가 아니라 확신을 하고 있었고 왜죠? 자기는 황제 얼굴 봤거든. 아. 남옥 씨의 얼굴을 그렇구나. 황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대리인으로 기억하고 있지? 그래서 공이 오해를 풀기 전에 하나만 묻겠다. 너는 황제만이 손댈 수 있는 꽃이 맞냐 물어봤고 네. 공이 생각할 때는 수가 분명히 이게 외모가 출중해서 분명 총애를 했을 것 같은데 왜 처음 봤지? 그래서 이런 궁금한 얼굴을 거지. 내가 처음 봤을 리가 몰랐을 없어. 리가 없는데? 까먹을 리가 없어. 내가 보고 기억을 못할 리가 없어. 그랬는데 내가 눈이 있다면? 수가 맞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공이 이제 그냥 유이사마 폐하를 사칭해도 나는 죽지 않을 거고 폐하께서 기꺼이 그 꽃을 하사할 것이다 라고 이제 구라를 쳤지. 그러니까 이제 구라지만 구라는 아니네. 공수의 정체를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네. 자기가 황제인 걸 숨길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말했으니까 내가 누구일 것 같냐? 라고 오히려 물어봤고 수는 수황전하냐고 혹시 맞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공이 의도한 대답이 맞았어요. 일부러 그래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군? 네. 그래서 그 정보력도 얘도 좀 알고 있구나라는 네. 걸 파악을 하게 됐고 네. 어쨌든 수가 계속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네. 공이 그러면 내가 너 고양이로 불러도 되겠냐. 그러니까 수가 약간 자기는 영어는 소름. 아저씨니까 아저씨 네. 소름. 그래서 당혹스러워하다가 네. 라가의 진이라고 그걸 밝히게 되고요.
공은 황궁 침입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네, 그게 수 혹시 어깨 너냐? 표창자고 그게 이제 수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네. 수는 원하는 게 있냐 그랬더니 공이 발설하지 않는 대신에 벗이 돼달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대외적으로는 아픈 걸로 돼 있다. 근데 이제 발작은 가끔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음. 아픈 건 맞다. 막 이런 식으로 구라를 근데 치면서. 평소에는 괜찮아. 근데 너는 이제 내 본 모습을 봤으니까 우리 그냥 서로 터놓고 동무하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수가 한눈 없이 알겠다 그랬고, 공이 이틀 후에 낮에 다시 보자. 이렇게 하고 가요. 만났네요. 와, 되게 오래, 몇 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았는데 처음 만났네요. 너무 집이 넓어서. 아직 반밖에 안 했다는 거 사실이죠? 네. 드디어 만나서. 아까부터 계속 이것도 빨리 해야 2시간 되는데.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그나마 제가 더 줄인 거예요. 편집. 근데 제가 근데 막, 뭐지, 늘려놓은 거 없잖아. 내가 말하면서 뭔가 추가하고 막 이상한 비유하고 막 맞아. 왜 이렇게 신나지? 재밌어. 아, 네, 소설이 재밌으니까 소설이 할 말이 재밌어. 많아.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적승 2부에서 이어집니다.